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수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인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가진 가장 뜨거운 주식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성경이라고 불리는 MSCI 지수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선전포고가 떨어진 거죠. 단순히 주가가 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패시브 자금 수십조 원이 기계적으로 이 주식을 내다 팔아야 하는 그야말로 강제 매도 버튼이 눌리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비트코인 제국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질 위기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어제 믿기 힘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MSCI가 항복을 선언하며 퇴출 계획을 철회한 거예요. 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월스트리트 뒷골목에선 어떤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지옥과 천국을 오갔던 72시간의 기록을 완벽하게 해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페이퍼퍼입니다. 저희 채널은 복잡한 시장의 이면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정보를 드리고 있죠. 오늘 다룰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슈는 단순히 주식 하나 살았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비트코인이 제도권 금융의 심장부에서 승리했는가를 가름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 오늘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MSCI 지수가 왜 그렇게 무서운 권력인지, 마이클 세일러가 어떤 미친 전략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스트래티지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사야 할지 팔아야 할지 그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시간 뒤 여러분의 투자 시야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던져볼까요? 여러분은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뭐 하는 회사라고 알고 계세요? 에요, 그거 그냥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는 회사 아니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이 회사의 진면목을 절반도 모르시는 거예요. 원래 이 회사는 1989년에 세워진 아주 유서 깊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소프트웨어 기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돕는 도구를 만드는 곳이죠. 그런데 2020년 8월 운명의 날이 찾아옵니다. CEO 마이클 세일러가 폭탄 선언을 하죠. 우리 회사에 남는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겠다. 이때부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정체성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회사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보지 않아요. 비트코인 개발 회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단순히 비트코인을 사서 쟁여두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이라는 생태계를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만들고 채권을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더 사고 심지어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비트코인 중심의 거대 지주사가 되겠다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이라는 황금을 가득 실은 거대한 항공모함인데 이 항공모함이 그냥 떠 있는 게 아니라 자체 엔진을 돌려서 계속해서 금을 더 사 모으고 있는 꼴이죠. 여기서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남의 돈 빌려서 비트코인 올인하는 게 도박이지 어떻게 경영이냐라고 비판하시죠. 실제로 월가의 회의론자들은 마이클 세일러를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도박꾼이라고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반론의 관점에서 진실을 파헤쳐 봐야 합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법정 화폐의 몰락에 베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빌리는 돈은 대부분 전환사채입니다. 그것도 금리가 0%에 가깝거나 아주 낮은 수준이죠. 만약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채권자들은 주식으로 바꿔가니 회사는 빚을 안 갚아도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도 만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엄청나게 깁니다. 즉, 그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달러를 빌려서 공급량이 정해진 비트코인을 사는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도박일까요? 아니면 천재적인 금융공학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20년 8월 11일입니다. 당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고작 120달러 수준이었어요. 시가총액도 1조 원 남짓한 중소형주였죠. 그런데 세일러가 2억 5천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산다고 발표하자마자 시장은 충격에 빠집니다.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기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세일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어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은 1만 달러 수준. 지금 생각하면 정말 꿈의 가격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스트래티지는 무려 3번 넘게 추가 매수를 진행합니다.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어요. 심지어 2022년 루나 사태, FTX 파산으로 비트코인이 15,000달러까지 처박힐 때도 그는 지금이 살 기회다라며 주주들을 설득하고 돈을 빌려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2024년 주가는 1600달러를 돌파하며 1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수익률을 압살해버린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스트래티지를 투자 대상으로 볼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3단계 구조를 알려드릴게요. 첫째, 순자산 가치를 확인하세요. 스트래티지가 가진 비트코인 총액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는 겁니다. 둘째, 프리미엄을 측정하세요. 스트래티지의 시가총액이 보유한 비트코인 가치보다 얼마나 비싼지 보는 건데 이게 3배가 넘어가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체크하세요. 본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현금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물으십니다. 이제 블랙록에서 비트코인 ETF도 나왔는데 왜 변동성 심한 스트래티지를 사야 하죠? 제 대답은 이겁니다. ETF는 비트코인을 담기만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을 복리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ETF는 수수료를 떼어가죠. 하지만 스트래티지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비트코인을 더 사기 때문에 주당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공격적 투자자에게는 스트래티지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인 거죠. 자,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마이클 세일러와 스트래티지. 그런데 2024년 5월 이 거대 항공모함의 엔진을 통째로 꺼버릴 수도 있는 거대한 파도가 들이닥칩니다. 바로 월스트리트의 절대 권력 MSCI 지수위원회의 퇴출 예고였죠. 도대체 MSCI가 뭐길래 주가를 하루아침에 반토막 낼 수도 있다는 걸까요? MSCI는 전 세계 주식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글로벌 투자 가이드북을 만드는 곳입니다. 특히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무서운데 전 세계적으로 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만 약 15조 달러가 넘습니다. 경단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즉, 이 지수에서 빠지면 그 거대한 돈줄이 한순간에 끊긴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이 지수 편입을 명예훈장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예요. MSCI는 수익성만 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유동성과 안정성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주가가 하루에 20%씩 널뛰게 하면 MSCI는 거절합니다. 스트래티지 바로 이 지점에서 딱 걸린 거예요. 2024년 초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그야말로 광기에 휩싸였습니다. 시가총액은 포드나 델타 항공 같은 전통의 대기업들을 추월해버렸죠. 이게 축복이어야 하는데 MSCI 지수 편입 관점에서는 재앙이었습니다. 주가가 너무 빨리 오르면 MSCI는 이를 비정상적 과열로 간주합니다. 심지어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가 성공하면서 굳이 왜 위험하게 스트래티지를 지수에 넣어둬야 해? 라는 논리가 힘을 얻었습니다. 스트래티지를 지수에서 빼야 한다는 리포트가 월가에 도배되기 시작했죠. 여기서 중요한 용어 하나 공부하고 가시죠. 바로 유동시가총액입니다. 많은 분이 시가총액 전체가 지수 산정에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대주주가 꽉 쥐고 있는 주식은 제외하고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만 계산하죠. 스트래티지는 세일러의 지배력이 강해서 유동 비율이 낮았고 이게 퇴출의 결정적 빌미가 될 뻔했습니다. 발표 직전 이 공매도 세력들은 이미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었죠. 주가가 30% 이상 폭락할 때 거액을 벌 준비를 마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이클 세일러는 기막힌 한수를 둡니다. 그는 지수 발표를 앞두고 주식 분할을 검토하고 추가 비트코인 매입 공시를 터뜨립니다. 그리고 본업인 소프트웨어 부문에 AI를 결합해 실체가 있는 테크 기업임을 증명하죠. 자, 발표 당일 새벽 리스트를 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나가야 할 스트래티지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확히는 퇴출 철회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MSCI가 왜 마음을 바꿨을까요? 바로 버퍼 룰 때문입니다. 어떤 종목이 퇴출 기준점에 아슬아슬하게 못 미치더라도 시장 충격을 고려해 유예를 주는 완충지대죠. 스트래티지는 결정적인 순간에 시가총액이 이 기준선 위에서 버텨줬습니다. 결국 MSCI는 스트래티지를 뺐을 때 발생할 시장의 혼란을 더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월가에서 무시할 수 없는 시스템적 중요 종목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자, 지수 퇴출이라는 단두대에서 살아남은 스트래티지.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가가 어떻든 비트코인을 계속 모을 수 있는 무한 동력 치트키를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전환사채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로또 번호 같은 주식 전환권을 주고 대신 공짜 현금을 받아오는 거예요. 이 현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삽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고 그럼 또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게 바로 세일러식 무한 루프입니다. 회의론자들이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망할 거라고 하지만 스트래티지의 부채는 당장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이 아닙니다.
만기가 2030년 이후로 아주 길죠. 세일러는 이 시간의 우위를 이용해 월가를 요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MSCI라는 파도를 넘은 스트래티지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전 세계 자본의 끝판왕 S&P 500입니다. 여기에 들어간다는 건 미국인들의 퇴직연금이 기계적으로 내 주식을 사야 한다는 뜻이에요. 스트래티지 여기에 편입된다면 자본의 해일이 몰려오게 될 겁니다. 물론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4분기 연속 흑자가 필수죠. 하지만 최근 미국의 회계 기준이 바뀌면서 비트코인 상승분을 그대로 수익으로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규정 변화 하나로 스트래티지는 초우량 흑자 기업으로 변신할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고민되실 거예요. 블랙록 ETF랑 스트래티지 중에 뭘 사야 하지? ETF는 비트코인 그 자체를 사는 것이고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에 레버리지를 건 테크 기업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10% 오를 때 스트래티지는 20%, 30%씩 튀어 오르죠. 남의 돈을 빌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스트래티지는 비트코인 가치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이라는 비용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우상향을 원하면 ETF를 인생을 바꾸고 싶은 공격적 투자자라면 스트래티지 적합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스트래티지는 이제 전 세계 패시브 자금이 반드시 담아야 하는 필수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둘째, 세일러의 무한 증식 모델은 하락장에서 시간을 벌고 상승장에서 수익을 폭발시키는 무적의 엔진입니다. 셋째, 이제 다음 정거장은 S&P 500입니다. 하지만 경고 하나 드릴게요. 스트래티지의 치명적 약점은 프리미엄의 붕괴입니다. 만약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사서 스트래티지의 희소성이 사라진다면 비트코인이 올라도 주가는 떨어지는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당장 세 가지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비트코인 노출도를 계산하고 스트래티지의 프리미엄이 2.5배를 넘었는지 확인하며 위기가 올 때 도망치지 말고 매수 기회를 잡는 법을 익히세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생존은 단순히 남의 나라 주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세상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생존 전략 그 자체였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한 당신은 이미 상위 1%의 통찰력을 갖춘 투자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P 500 편입 시 발생할 거대 자금의 흐름을 시뮬레이션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머니페이퍼였습니다. 성투하세요.